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짜로는 며칠이 좀 남았지만 우리가 증시 거래일로 따지면 올해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될 텐데요. 자, 돌이켜보면 상반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데일리 TV가 전면 개편을 하기도 했고, 시장으로 저희가 좀 되돌아보면 정말 답답하리만큼 박스권에 꽉 막혀 있었던 시장의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 이야기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들 좀 개선이 됐고, 밸류 프로그램도 나왔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있는데 지수가 안 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런 모멘텀들 받아서 3천선 갈 수 있을 거다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도화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반기에는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7월에는 2,800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이고요. 긍정적인 모멘텀 참 많습니다. 네. 특히나 상대적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에 비교했을 때 우리 시장이 좀 덜 갔다 보니까 더 배가 아프고 더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반기를 더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과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하반기 준비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상반기 아쉬웠으니까 하반기에는 더 스윙될 수 있게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업종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날도 더워지고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 관련주들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K 앞에 K자만 붙으면 모든 게 주식도 올라갑니다. 먹거리도 올라가는데 먹는 건강기능식품도 이제는 K건기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선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월을 앞두고 이제 5월에 물가지표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우리 시장에는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디램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수첩 말말말에서는 오늘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토론이 있는데, 이런 미국과 또 미국의 대선 정치,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온 말말말 통해서 함께 투자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와 함께 저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뿐만 아니라 굉장히 빅 이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과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4년 만에 다시 한번 TV에서 만나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모두 발언 없이 곧장 두 후보의 토론으로 진행되고요. 90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CNN에서 방영이 될 예정인데, 현재 CNN이 이번 토론회를 놓고 우리가 3가지 키포인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그림 안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미국의 집값이나 지속되고 있는 고용, 그리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통령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CNN을 통해서 이번에 공개되는 이번 TV 대선 토론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반도체 쪽에는 단기적으로 조정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경제 관련돼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또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뉴욕 증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움직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또 발표됐던 지표가 이 미국의 PC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5월 PC 지표는 현재 2.6%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발표가 본격적으로 되게 되는데 일단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인 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력 다시 한번 체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상승률이 모두 완화되면서 PC 물가 역시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근원 PC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는 0.1%, 전년 대비는 2.6% 상승해서 직전월 수치를 모두 밑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메리카 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빌 애덤스는 2021년 초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로 PC 가격 지수가 가장 낮은 상승률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에드 야데니 같은 경우도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게이지가 2.0%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상치를 내놓은 만큼 오늘 긍정적인 지표와 함께 증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확인해봤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8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건수는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왔던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전월 대비해서는 0.1%포인트 오른 4%를 기록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4%대를 다시 회복해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고용시장 둔화로 미국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또 연준에서도 현재 연내 피벗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냉각되면 금리 인하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1.4%로 확정 집계되면서 2022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GDP도 증가율이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나름에서 강보합권에서 분위기를 이어가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는 또 네이버 웹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나름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요. 10%대 강세 마감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공모 가격은 희망 가격 최고 상단인 21달러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글로벌 투자 업계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증명을 해줬고요. 또 이번 공모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조달하게 된 자금은 3억 1,500만 달러 규모로 우리 돈으로 4,400억 원 규모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 상장식도 열렸는데요.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 이사를 비롯해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등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을 했고요. 앞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포스트 디즈니를 꿈꾸면서 지속적으로 전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블이나 스타워즈 등 수많은 IP를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디즈니처럼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창작자가 제작하는 IP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네이버 웹툰이 긍정적으로 뉴욕 증시에 발돋움을 해준 만큼 국내 또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글로벌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우선 미증시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나왔고 일단 기술주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부터 조금 낙폭이 커졌었는데요. 근데 이제 본장에서는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애프터마켓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더 추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술주들에 대한 영향은 일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국내 증시에도 다 영향을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의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과 오라클이라든지 어도비 같은 기타 다른 부분에서의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제 조금 더 이 확장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간밤에 또 실적 발표가 나왔던 나이키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의 하락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도 나오기도 했고요. 경쟁사한테 이런 좀 점유율을 뺏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찰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자금의 유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7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일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점과 미국 시장 자체도 이제 전략 후강 쪽으로 좀 넘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증시 흐름은 좀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섹터 맵을 보시더라도 이제 상승하는 산업군과 하락하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혼조 흐름들이 있었지만 하락하는 산업군들에서 마이너스 퍼센티지가 큰 산업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 관련해서 뭐 전력기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뭐 정책발 이슈 플레이와 또 이제 주도주 산업군에서의 뭐 긍정적인 플레이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뭐 마이크론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내 증시가 시간의 하락을 좀 소화해줬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선 지금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벤트, 미국의 대선 토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시장 좀 어떻게 출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야간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보합권에서 일단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산업군들 위주로 상승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앞에서 나왔던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의 기조 자체가 아무래도 이 수출주 중심으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주 중심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화장품 이런 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 안에서 좀 집중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슈나 테마성 관련된 부분에서의 영향이 충분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산업군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대선 토론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예측의 단계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바이든이 만약에 조금 점유율이나 이런 흐름에서 좀 부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좀 증시 활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대선 토론을 좀 보신다면은 해석이 좀 일부 좀 갈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또 금일 밤에 이제 PC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조금은 관망하는 심리도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부분에서의 반락 부분들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나머지 산업군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성공적인 상장을 했던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력기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수단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월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 자체가 모두 다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지속적인 활로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확인하고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상반기 마지막까지 어떤 이슈 보면서 저희가 또 종목들 골라봐야 할지 먼저 김진경 본부장이 가지고 오신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업황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행주의 주가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항공과 호텔, 카지노 업종에서 실적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연초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평가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수요가 확대돼 이익률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행 관련 기업들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여행, 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볼 텐데, 자, 김진경 본부장님,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바쁘시군요. 네, 이제는 네. 슬슬 잡아야 되는데. 네. 요즘에도 휴가 가시는 분들, 해외여행 특히 가시는 분들 맞습니다.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여행주는 안 가는 겁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 여행주가 사실 업황 기대감은 굉장히 네. 크거든요. 근데 비교적 주가의 경우는 뭔가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은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히려 오늘 좀 여행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워낙에 이제 빠르게 이 여행 수요가 정상화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중단거리 노선을 비롯해서 요즘에 이제 장거리 노선까지도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는 전반적인 여행 그리고 항공업황까지도 좀 더 개선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올해 연말의 경우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의 경우가 확장세를 또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이라든지 이 항공업계 여객수의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안 오른다고 해서 좀 답답해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조금 더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점도 전략으로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을 또 찾아오는 이 인바운드 여행객도 회복세를 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외국인 입국자 수도 1월에서 5월까지 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89%가량 회복률을 좀 기록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해외로 많이 여행을 하는 그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여행 트렌드로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은 또 여행에 대해서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비 패턴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고 있고 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행에 대해서는 또 소비가 오히려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여행에 대한 소비 심리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패키지 송출객 수도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키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 수요의 한 60% 이상의 회복률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패턴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여행 트렌드 자체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 업종의 성장은 좀 더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행 항공주들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해외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죠. 최근에는 국내에 가느니 차라리 일본 여행 간다. 엔저니까 이런 상황도 있고. 환율이 높은데도 어쨌든 미국,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을지. 또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들 명동 가보신 분들은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행 항공 관련 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어제 또 급등한 종목들도 있는데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 흐름을 고면 앵커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 기업들 어제 지금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도 있고요. 아직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꼽히는 2분기를 지나서 저희는 3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는 여름 휴가철 그리고 추석 연휴 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 기업들에게는 성수기로 꼽히는 분기이기도 합니다. 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항공 관련 기업들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 기업으로 가져온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요. 항공 기업들 그리고 여행사 그리고 카지노 관련 기업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어제만 보게 된다면 1%가량의 하락이 지금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장거리 수요 확대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최대 주주의 매각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부킹닷컴이나 트립닷컴 등 글로벌 기업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5일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CC 관련 기업 중에서는 TA항공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단기 추세는 다소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LCC 기업 가운데 중장거리 유럽 노선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정말 많이 받았던 항공주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회사의 크기에 비해서 갖고 있는 비행기의 대수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항공기를 너무 과도하게 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6월 중순부터 좀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으면서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1.8%가량 하락했습니다. 다만 주가 박스권에서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 역시 많이 터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면서 지금 매기세가 쏠리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옆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아직은 좀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3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여행 항공주들의 흐름을 고은별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김증영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 하나투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나투어.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행주 듣습니다. 중에 또 대장 주격이죠. 네. 일단은 이제 가파르게 또 패키지 송출 개수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 상품 내에서도 충분한 뭐 판매율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매출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대가 높은 이 중고가 패키지 판매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온라인 판매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고 요즘 홈쇼핑을 또 채널 돌려다 보면은 여행 상품을 네, 판매를 하는 코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판매율이 정말 코로나 이전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는 성수기도 있긴 하겠지만 또 추석 연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장거리 노선이 또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매각저차에 이제 돌입을 한 상황이기도 하죠. 일단은 인수전 흥행 조짐을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또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어떤 매각 우려도 있긴 했었지만은 사실은 워낙 그 상황 자체가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익스피디아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들이 워낙에 관심을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 작업도 순풍이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 변화에 또 새롭게 부합을 하고 있는 어떤 대주주를 또 맞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투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또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하나투어의 전반적인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투어 매각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글로벌 빅 트래블 회사들이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러면서 공개 매수하고 상패도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러면은 제이시스 메디컬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일단 하나투어가?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시긴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직은 뭐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뭔가 매각 작업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의 경우는 오히려 좀 매각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또 어느 정도는 또 그 주가의 반응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네. 매각 이슈보다도 전반적인 하나투어에 대한 실적 성장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내부적인 상황에 대한 변화들이 네. 좀 더 뭐 매출 판매라든지 앞으로 어떤 구조적인 성장도 한번 지켜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존 펀더먼털이나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어쨌든 근데 플러스 알파로 매각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불거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하나 더 봤고요.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두 번째 종목 대한항공 한번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이번 주 왜 이렇게 오릅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네. 최종적인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또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의 경우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이제 인수 절차가 미국 당국의 승인을 좀 남겨두고 그쵸, 있는 미국만 상황이거든요. 남았죠,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오늘 10월까지 미국 승인을 마치고 아시아나 항공의 통합을 끝낼 계획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또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하반기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대한항공 내에서도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단 자체를 뭐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는 어제 큰 폭으로 주가 급등을 네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어떤 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보다도 소폭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고 전반적으로 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하반기를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항공주 중에 오히려 좀 대형주, 대장주를 하반기까지 길게 끌고 가보자. LCC, 중소형 LCC가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합병 이슈도 있으니까 이걸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행 항공 관련된 이슈 포착한 걸 저희가 신리스파 소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소장님은 여행 쪽에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전 토비스 보겠습니다. 토비스요? 네, 토비스는 카지노용 및 전장용 네. 디스플레이 모듈 제조 기업인데 그렇죠. 그 요즘에 이제 시카고 뮤지컬 시즌이 돌아와서 뭐 최재림 씨의 빌리를 보러 간다고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시카고의 내용이 1920년대 시카고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네. 향락에 쪄들고 도박에 쪄들고 알카포네로 대변되는 그 조폭 우두머리가 마피아. 있었던 그 시절. 근데 여기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1920년대 그런 어떤 시카고의 그 잔재가 있기 네. 때문에 시카고는 도박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근데 시카고의 카지노를 허용했습니다. 지금 한인 그래요? 사업가분께서 카지노 사업권을 따냈거든요. 시카고에? 예. 그래서 시카고에 지금 벌써 앵커님 얼굴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라스베가스만 이제 그쵸. 카지노를 튀었는데 시카고가 허용했다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알카포네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허용 안 했던 곳이.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토비스는 카지노용 모니터를 납품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 토비스의 사업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다른 데서도 또 낙수 효과가 들어오는데 마카오를 누르고 있어요.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면서 마카오에서 도박을 해서 돈을 못 가져가게 막고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정킷 에이전트니 뭐 이런 분들이 다 다른 데로 밀려나갑니다. 옮겨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52개 주가 있는데 거기 시카고를 포함해서 연쇄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다들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돈을 끌어당기기 쉬운 게 도박입니다. 도박 여행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쇄작용을 벌어들이면 마카오에 있는 인력이 풍선처럼 이리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영종도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어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비스의 시장은 앞으로 더 넓어진다.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일본이 있습니다. 아까 엔저 얘기가 나왔는데 엔저 때문에 휘청이고 있어요. 돈의 힘이 나라의 국력이거든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가서 떵떵거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동남아시아도 더 많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위라고 생각했는데 엔저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을 더 많이 제품을 더 비싼 걸 사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적은 돈으로.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다 일본은 동네 가면 노인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파친코만 하고 계세요. 할 일이 없어서 소일거리로 하셔가지고 그거를 슈퍼마켓 가가지고 비누 같은 걸로 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일본도 이거를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개방해가지고 아예 이 사업을 해버리자. 돈을 파친코 벌자. 사업을 카지노로 사업을 하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마카오를 누르고 전 세계가 세수가 힘든 거 이런 전 것들이 다 세계적으로 카지노로 가고 있어요. 도박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토비스가 카지노용 모니터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파일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죠. 이미 토비스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로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GK 이런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들이 좋지 않은 것과는 아주 정반대로 그러게요. 예, 역사적 신고가의 영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수익 낼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카지노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을 보는 것보다 이 디스플레이, 카지노에 표시되는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체 토비스 주가는 진짜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시청자분들도 이거 한번 체크는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과 관련된 이슈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신립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아시아 최대 건강기능식품 박람회가 개최된 가운데 노바렉스, 코스메스 등 국내 기업들이 참가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 관장은 연매출 9조에 달하는 프리미엄 마켓 체인 기업 스피라우츠와 계약을 하고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섰는데요.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기식 시장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끌면서 건기식을 향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기식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슈를 포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떡볶이, 김밥 이런 걸 이제 지나서 불닭볶음면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까지 K건기식이라는 이름이 붙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 시간에 또 화장품주 했지만 네. 초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끌어서 지금 이 K가 붙은 것들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확장되고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여행, 항공, 카지노만큼 쳐져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심각하게 쳐져 있어요, 주가가. 근데 뭐 이 일련의 흐름을 보시다시피 갑자기 뭐 메로나 때문에 빙그레가 터지지 않나. 그렇죠? 화장품이 그쵸. 터지고 그다음에 핫도그가 터져서 우양이 가고 김이 터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동원 FMB가 가고 안 가던 이제 라면의 삼총사의 막내인 오뚜기가 가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네. 결국에는 K 건기식의 안 간 부분까지 낙수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오를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거 물꼬를 튼 게 홍삼입니다. 네. 홍삼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인데 정 관장이 매출 9조짜리 미국 프리미엄 마켓 이름이 스프라우츠입니다. 스프라우츠. 여기에 입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록마을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입점을 했는데 그 전에는 코스트코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아마존 아마존에서 여기밖에 팔았죠. 없었습니다. 네. 그냥 매스 대중적인 걸 파는 곳에. 근데 여기 좀 고급 유기농 식품점에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최초로. 그러니까 요게 혹시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불을 땡기는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아마존이나 코스트코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 그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도 요거는 좀 프리미엄으로 옮겨도 장사가 되겠다. 홍삼이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아이템을 거기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삼이 지금 면세점 사업이 안 돼서 호텔 실화가 안 되는 거 얘기도 드렸지만 네네. 홍삼이 이제 면세점 말고 다른 채널을 찾아야 되는데 화장품이랑 똑같은 케이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화장품도 중국 면세점이 막힌 거를 미국, 일본 가서 그쵸. 뚫어내서 저렇게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쵸. 지금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 되는 거죠. 홍삼이라는 아이템도 홍삼 담배가 면세점 아이템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주력이 막히다 보니 다른 쪽을 뚫어야 되는데 미국하고 프리미엄 마켓을 뚫는 모습을 정관장 홍삼이 보여준 거죠. 이게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다른 먹는 화장품이라던가 건강기능식품에 먹는 화장품도 속하거든요. 이너뷰티라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바르는 화장품이 같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서도 먹는 화장품이 또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콜라겐 이런 거 먹잖아요. 예, 먹어서 속을 깨끗하게 하는. 물론 겉이 예쁜 걸 더 중시하지만 겉이 예쁘고 나서는 속도 건강하게 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건강기능식품에 올 수 있는 어떤 저기는 다분하다. 불꽃은 다분하다. 그래서 누군가 트리거만 땡겨서 불꽃이 확 튕기면은 뭐 우양이 핫도그로 갈지 누가 생각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 건기식도 수출이 잘 되는 뭐 미국이나 다른 시장 쪽에 수출 잘 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봐야겠네요. 예, 수출이 잘 되려면은 뭔가 특이점이 있어야겠죠. 그쵸. 예를 들어 그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거는 고시형이라고 합니다. 고시형. 그러니까 보시요? 예, 그냥 고지만 시약처에 아.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 누구나 팔 수가 있어요. 허용이 되는 거고. 예, 근데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거는 정말 임상 시험처럼 결과를 갖다가 내어야지 증명해야 되고. 시각처가 허가를 해줘야지 그 업체만 팔 수가 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50건 이상이면 그게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개별 인정형 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그 업체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6년 안에, 그러니까 OEM, ODM이에요. 그거를 만들고 싶은 업체가 가서 6년 안에 50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순위 안에 들려고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OEM, ODM 업체인데 슈퍼 을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예, 그런 기업을 꼽는다면 아까 해외 수출면에서도 홍삼, 비타민, 뭐 정관장은 워낙 유명해서 데려갔지만 안 유명하고 막 비슷한 게 워낙에 많아요. 많죠, 홍삼, 비타민은 이제.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출을 뽑아갈 때 아이템을 요걸 우리나라에서 뽑아가서 잘 팔릴 것 같다는 걸 뽑아갈 텐데 그게 개별 인정형 원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업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건강기능식품 쪽에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흐름이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히 내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보조수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다양한 방안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너뷰티 부분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사용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APR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관련된 피부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너뷰티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제만 봤을 때는 0.25%가량 밀리면서 40만 원대를 좀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동국제약 역시나 건기식 관련 사업을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상상인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 26,000원에서 28,000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코스맥스와 콜마 B&H 그리고 로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진행이 된 건기식 관련된 박람회에 나갔고요. 이로 인해 다양한 회사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스맥스 전일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건기식 ODM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기식 관련 사업 사실 내수 부분만 보게 된다면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들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업과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들 봤습니다. 정관장이 해외에서 수출기를 뚫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다고 KGC 인삼공사를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건기식 만드는 회사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제약회사도 그렇고 화장품 회사도 만들고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럼 개별 인정형 원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뭘 봐야 됩니까? 예, 저는 노바렉스를 준비했고 노바렉스? 에컨이하고 대본을 맞춘 적은 없는데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 저기서 이너뷰티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화장품 쪽에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쵸. 제가 말한 거는 루지 자이엔탄 그 발음도 어렵죠. 눈에 좋은 거라던가 관절에 좋은 거라던가 이런 거 많잖아요. 부모님 선물로 드리던 거. 이게 코로나 때 젊은 사람들도 면역력 약하면 코로나 걸린다 해가지고 이게 확 떴다가 엔데믹이 되자마자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정말 노바렉스요? 타이밍 자체가. 제가 기술적인 타이밍도 웬만하면 맞춰서 갖고 오거든요. 좋아요. 노바렉스뿐만 아니라 노바렉스, 뉴트리, 콜마 B&H 심상치 않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게 거의 한 5, 6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뉴트리는 김사랑 콜라겐으로 한때 유명했어요. 홈쇼핑에서 엄청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콜마 B&H는 한국콜마에 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너뷰티 쪽이 많고 그쵸. 노바렉스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개별 인정형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43개를 가지고 있고 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겁니다. 6년이 넘어가면 고시형으로 전환이 돼버리고요. 아니면 50개를 넘게 그러니까 50개 기업이 루지 자이엔탄을 이 지금 노바렉스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서 노바렉스 제조원으로 걔네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거죠. 근데 49명까지만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49명 안에 인기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아이클타임이나 이거 아이 키 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서로 줄 서 있기 그치. 때문에 49명 안에 들려고 여기서 요구하는 거를 다 해줘야 됩니다. 돈을 그쵸. 더 많이 줘야 돼요. 더 내야 그리고 되겠죠. OEM이 아니라 OD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디벨롭먼트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인정형 원료가 많다는 거는 마진도 더
확대시킬 수 있고 우위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이 화장품 쪽에서 화장품 OEM 쪽에서 코스맥스, 한국콜마의 위상처럼 오히려 이 갑이 되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에서 위상이 노바렉스가 그 위상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그 뒤에 알고리즘이 있는 것이고 2023년 중국 리오프닝 뒤에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원래 이런 화장품 학회나 이런 데서 서로 만나서 명함 주고받고 거기서 수출이 열리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안 됐어요, 계약이. 근데 2023년에 새로 HNC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제 화장품 기업, 뭐 아까 전에 이런 기업들 다 모여서 수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뭐 코엑스에서 하는 거 박람회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024년 2년 연속 참여를 했는데 제로 슈가 컨셉의 스틱 젤리 4종을 새로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미니멀 제형 기술 밀리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조그맣게 만든 거가 있어요. 여기 또 나오죠. 루테인 지아잔틴이군요. 바로 이게 되게 어려워요. 루테인 지아잔틴 뉴트리코어에서 만든 거. 그다음에 천호앤케어 다들 많이 들어봤죠. 천호식품. 천호앤케어의 데얼리코어 마그네슘, 익스트림 올인원 포맨. 이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앞에 브랜드는 다 다른데 이게 전부 다 노바렉스 거예요. 제조원이. 그러니까 제조원이 노바렉스고 노바렉스 기술을 이용해서 개별 인증을 원료를 이용해서 다 만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브랜드의 업체들의 제품들을 다 노바렉스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시장에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예, 주가가 지금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 화장품에서 코스맥스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이 건기식에서 노바렉스라는 거죠. 예, 약간 그죠?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주인공만 바뀌었지, 그렇죠. 전장만 바뀌었지. 좋습니다. 예, 비슷한 그런데 또 역할입니다. 기술적인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 이런 지금 상황. 그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아까 건기식이 예, 다. 언급해 주신 종목들이 네, 다 동시에 움직였죠. 한두 달 사이에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상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흐름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바렉스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김진경 본부장께도 저희가 건기식 관련된 이슈 알려드렸어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콜마 B&H 콜마 한번 B&H도 한번 살펴보도록 급등 나왔죠.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건강기능식품 ODM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객사가 애터미인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이제 중국에서 프로모션이 또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매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동사의 중국 법인 이제 강소 콜마가 있는데 로컬 고객사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중국 시장 안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도 견인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되었던 세종 3공장의 가동률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또 완연한 회복세를 또 보여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워낙에 최근에 주가가 자체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관련주들이 장중에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차례 또 상승으로 보여지고 난 뒤에 좀 소폭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약간은 다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좁은 박스권 내에서 공략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박스권 내라면은 17,700원에서 2만 원 사이 이 박스권 내에서 좀 단기적인 좀 전략을 세워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콜마 B&H까지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두 분이 다 코멘트 해주셨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엄청나게 쉬고 있다가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이 K식품이 잘 나가는 것처럼 K건기식도 해외에서 터지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이 현대차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만 상반기 기준으로 주가가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이런 강세를 보이니까 기아차 역시나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25%가 넘는 주가의 상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를 강력
강력하게 이끈 건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3조 원이 넘는 매물을 담아냈고요.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에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주가의 흐름, 이러한 흐름이라면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주주 환원율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호재 내용에 단연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인도 시장 IPO일 텐데요. 아무래도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소식에 정말 우리 주가가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서 수혜주 찾기에 정말 혈안이 오른 상황이었는데 가장 큰 수혜주는 단연 현대차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으로는 인도 시장 안에서 4분기 상장이 예상이 됩니다. 22억 달러에서 28억 달러가량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도법인 매출로 현대차에 3조 원 안팎의 현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왜 인도 시장이어야 하는지 지금 인도 시장의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대국으로서 그 시장 자체의 성장성도 시장 자체 규모도 상당한 상황인데 자동차 시장의 규모도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서 큰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그 속도도 정말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 22.4%로 정말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풍부한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도의 특징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정말 소수의 차량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조 원가를 낮춘 그리고 수익성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아주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 자체적으로 관세 장벽을 좀 탄탄하게 해놓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관세 장벽 때문에 신차 보호 그리고 부품에도 정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된 제품들에는 너무 비싼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지 공급망 구축이 필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는 시장 안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법인을 내놓듯이 현지 공급망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도가 중국 제조사의 진입을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좀 견제한다 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또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반사 수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장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함께 살펴보자 하는 섹터는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주요 부품사 가운데서 인도 법인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화신이 18%, 서현이와 16%, 성우하이텍 13%, SL 11%로 현대차의 인도 법인과 함께 좀 강력한 힘을 보일 자동차 부품주여서 이러한 종목들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오늘 장 시작 출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남은 상황, 현재 시간 8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올해 2024년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간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 시장은 상반기 동안 답답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뭔가 올라갈 만한 상승 탄력이 보이고 모멘텀들이 부각되면 또다시 조정을 받고 외국인 수급의 부담을 받고 환율의 부담을 받고 또 미국 증시 연준의 부담을 받으면서 계속 박스권 내에 머무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서 하반기에는 정말 3천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반기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하반기로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또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면 미국에서 첫 또 대선 TV 토론이 펼쳐지게 되겠고요. 주말 사이에서는 프랑스의 조기 총선이 또 펼쳐지면서 과연 극우 세력의 의석수나 관련된 앞으로의 다수당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로 작용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또 출발을 할지 장 출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또 어떤 이슈를 살펴봐야 될지 두 분께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는 오늘 개장 전에 어떤 내용 보시는지 개장 전 탑3 공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 5월 그 PCE 물가지수가 현지 시간에서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연 9월 달에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그 근원물 그 PCE 물가에 대해서는 뭐 전년 대비 2.6% 그리고 전월 대비 0.1% 상승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나와준다 하면은 모두 이제 기존에 있던 전망치보다는 좀 밑돌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7월 달부터는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증시에 대해서 이러한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그 장 마감 때 발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SK그룹이 경영전략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SK그룹주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오늘 좀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SK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흐름들이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SK그룹 관계자의 경우에는 그 HBM 등의 AI 생태계 관련된 그룹 보유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HBM이든 AI 쪽에 대해서는 관련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나 그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늘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겠다.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오후장 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 이슈가 있는데 하이브가 그 한미 그 합작 걸그룹인 캐츠아이가 오늘 좀 데뷔를 합니다. 데뷔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오후 1시에 싱글을 좀 발매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 또 외적인 경영적인 좀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같이 좀 복합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SM의 경우에도 지금 좀 그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터주의 경우에도 좀 일시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엔터주의 경우에는 2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 때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 소장님께서는 미국의 5월 물가 지표 그리고 SK 경영전략회의 하이브의 걸그룹 데뷔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올 3분기에 이제 서버용 D램이 8에서 13% 정도 이제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만의 이제 트랜스포스라는 이제 반도체 전문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올 2분기에 D램이 13에서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3분기에는 뭐 PC용 D램은 3에서 8%, 그다음에 서버용은 8에서 13%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낸드 가격을 20% 이상 올렸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도 15에서 20% 올릴 것이다라고 주요 고객사들한테 지금 통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메모리의 강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이 나타날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HBM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세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가 작년 이후에 감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 낸드 플래시의 공장 가동률을 100% 정도로 지금 정상화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도 중국 시안의 낸드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면 이런 메모리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화장품 관련된 사항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화장품 관련된 실적이 계속 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뭐 아마존의 K 뷰티 셀러 컨퍼런스도 있었는데요. 이만큼 이제 특히 북미 시장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성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한국계 ODM, OEM 업체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화장품 현대화법이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실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관련돼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규정이 강화가 되는데 이런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규정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OEM 업체의 긍정적인 그런 소식은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나온 그 주요 내용입니다. 기재부가 기업 밸류업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개편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율을 최대 35%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의 주주 환원이 늘어날수록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그런 공제 방식도 지금 같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그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밸류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럼 관련된 금융주나 고배당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지금보다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 오늘 살펴봐야 할 개장 전 탑3를 두 분이 세 개씩 알려주셨는데요.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 급락세가 나왔고 엔비디아도 역시 2%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 그래도 준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7% 정도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 상황.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7월이 되면 잠정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D램 쪽으로 전통적인 레거시 쪽의 반도체를 살펴보면서 실적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지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함께 오늘 시장의 흐름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상황, 장 동시효과 상황은 크게 방향성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 정도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이제 출발은 한 3분 정도밖에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 마무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선 출발 상황은 괜찮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어제 하락분을 소폭이나마 만회하기로 하듯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2,786포인트 선, 코스닥도 840선을 회복해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마무리가 된 후에 미증시에서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관망세는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수급의 변동성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오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의 하락에 대한 영향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만 1,50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오늘 힘내주면서 8만 2,000원 선 웃돌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가 나란히 시총 5위권 안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0.5%, 기아도 0.9%가량의 상승 출발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역시나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된다면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KB금융은 1% 이상의 강한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0.1%가량의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순위를 봤을 때 네이버가 시가총액 1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제치면서 10위 안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네이버 웹툰의 성공적인 상장이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후장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다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보합권 에코프로는 0.1%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상위권 내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을 봤을 때 삼천단 제약만 1% 이상 상승하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 다소 엇갈린 모습, 반도체도 엇갈린 모습 출발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하반기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어쨌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상승 탄력을 우리 시장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3%대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다시 2,792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2,800포인트 도전을 해보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0.2% 상승하면서 84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오늘 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수준에 출발했지만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하면서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강보합권 수준이지만 제약바이오는 조금 약한 모습 보이면서 알테오제는 0.8%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여전히 좋은 흐름입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자동차주들의 선전도 함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보태주면서 하방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출발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6월 마지막 거래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동시호가 상황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0.3%가량 상승한 2,793포인트의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4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관망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장 막판까지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줄지 과연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 관련 기업들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선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보합권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 지금 루시드목 이런 2차 전지 미국 증시 테슬라라던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어제도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힘을 많이 주지는 못하는 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관련 기업들 최근 괜찮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오늘 보합권에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품질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이슈가 또 주가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어갈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 상위권 내에서 10위권 내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는 종목이 없습니다만 특징적인 건 바로 네이버겠죠. 네이버가 1%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4조까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역시나 1%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들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현대모비스 2.2%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KB금융이 1.4%, 삼성화재가 3%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1위부터 3위권까지는 다소 아쉬운 움직임으로 출발했고요. HLB가 1%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최근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3%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섹터 내에서도 엇갈린 종목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크윙이 5% 이상의 강한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을 지금 또 다시 한번 점프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단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면서 오늘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상승률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업종인가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 업종이 2.4%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 전거래일에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지금 매각과 관련된 자진 상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훈풍이 다른 보험사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 업종 지금 업종별 상승률 가장 높고 그 옆쪽으로도 금융 업종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통과 정유 그리고 그룹 지주사들 전반적으로 PBR이 약한 기업들, 낮은 기업들, 저평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매기세가 좀 강하게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로 시장의 분위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쪽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 조선 그리고 통신과 같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면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는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00억 원 넘게, 기관이 6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이 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00억 원 가까이, 기관은 2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선물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1,000억 원 넘게 선물 시장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1,385원대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일단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 데뷔를 했는데 성공적 데뷔를 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늘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웹툰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미스터블루가 10% 넘게, 핑거스토리도 6% 넘게, 대원미디어, DNC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종미 소장님과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 양시장 상승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또 하락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좀 일시적으로 좀 오전에 시작할 때 매수가 들어왔던 게 지금 좀 약간 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매도세가 좀 거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양 지수 모두 이제 매도세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특징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시장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데이 트레이딩 관련된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이면은 앞으로도 좀 더 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 좀 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업종별로 살펴본다 하면은 지금 코스피 업종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대다수 업종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하락하는 업종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운수 장비와 의약품, 기계 쪽에서 지금 좀 약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운수창고와 금융업 그리고 보험업 쪽에 대해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운수창고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해운 운임 상승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까지 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흐름들의 경우 지금 오락 문화 쪽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네이버 웹툰주들의 경우 초반 상승폭을 좀 지금은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지는 오늘 장에 또 다른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와주게 돼야 되지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웹툰주의 경우에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섹터별로 좀 테마별로 좀 살펴본다 하면은 해운과 우주항공 쪽에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전선의 경우에는 AI 전력 수요 인프라에 따른 부분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2분기 때 전력 설비나 전선의 경우에는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좀 길게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운수창고와 금융업 쪽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수를 봤을 때는 기타 서비스와 IT 쪽에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 분야를 통해서 접근을 하되 오전장에 그 차익 시야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오후장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까지는 뭐 트레이딩 전략을 저희가 짧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임순재 소장님과도 시장 볼 텐데 지금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펀드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뭐 지금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미국의 대선 토론회 같은 경우도 미국 대선이 있긴 하지만 국내에 이제 여러 기업들과 같이 이제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하시면서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대형주들이 오늘 쉬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었던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게임주나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들이 오늘 좀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좀 쉬었던 음식료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대미 수출 관련돼서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 그다음에 업종 중심으로 투자자 관심들이 다시 좀 몰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뭐 삼성전자가 결국에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하락세, 현대차 기아도 결국에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이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12분가량이 지났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전선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저 케이블 구축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이 글로벌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발 안보 우려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한 반사 이익,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운에 대한 검색 빈도 여전히 좋습니다. 해상 운임비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해운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섹터 자체도 오늘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웹툰 관련 기업들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섹터 자체로 봤을 때는 웹툰 섹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등판한 지 하루 만에 10%가량의 급등을 하면서 기업 가치 4조까지 평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콘텐츠 관련 기업들, 웹툰 관련 기업들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검색 빈도 역시나 많은 상황입니다. 은행 섹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이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은행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관심도가 높은 섹터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신규 입성한 HVM이 68%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 입성한 종목들 가운데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HVM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가 자체가 희망밴드 최상단을 초과해서 형성이 됐던 기업이고요. 첨단 금속과 관련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모가 대비 68%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인테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회사에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매기세가 쏠린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시간외 거래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21%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로 인해서 오늘 지금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IA 같은 경우에도 17%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4년 전에 소송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계약금 몰취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일부 패소를 하면서 25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놀았습니다. 하지만 희상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현재 두 자릿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네이버 웹툰 상장과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오늘 미스터블루가 14%가량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쪽으로 해서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요. 오늘도 역시나 해운 그리고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원전선이 시장 가운데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맞추어서 주가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선 관련 기업들 흐름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어제도 시세를 뿜었었습니다. 오늘 역시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해운 해상 운임비 상승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해운 역시나 8%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터블루 역시나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옆쪽을 보시게 돼도 물동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철광과 전선 관련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도 지금 상위권에 랭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전력 설비 그리고 해운, 화장품 관련과 같은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또 SK그룹주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SK와 SK스퀘어가 동시에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부터 1박 2일 경영전략회의가 나오면서 SK그룹 내에서의 재편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은행이라든지 삼성화재, 삼성생명 같은 저 PBR 관련 또 금융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청당제약이 오늘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5% 넘게 상승세, 최근에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저항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와주고 있고요. 테크윙은 오늘도 7%가 오르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볼지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종목 체크해 볼까요? 예, 오늘 그 상한가에 안착한 그 인텍 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인텍 플러스의 경우에는 그 A사의 검사 장비 퀄을 작업을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좀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기업인지는 좀 명확하게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퀄을 통과를 했다는 것은 좀 큰 기업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상한가에 안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내 수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 이러한 흐름들이면은 뭐 계속 좀 이어진다 하면은 33,000원에서 35,000원대까지도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은 숲입니다. 이 숲은 아프리카 TV에서 상호가 이제 변경이 된 건데 지금 뭐 이슈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사우디 쪽에 한국어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외에도 지금 숲의 경우에는 파리올림픽과 관련된 수혜로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를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도 좀 더 상방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흥구석유입니다. 지금 흥구석유는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WTI 경우에도 지금 한 81달러에서 2달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러한 상황이면 84에서 85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통적으로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흥구석유가 제일 변동성이 셀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을 봤을 때는 흥구석유는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구석유까지 봤고요. 뭐 앞서서 저희 개장전 탑3에서 반종민 소장님이 엔터주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엔터주들이 실제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2%, JYP 엔터가 3%, SM도 3%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임순재 소장님은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해운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운 운임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해운 운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 이제 SCFI, 뭐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1주 연속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벌크선 운임을 하고 있는 BDI 같은 경우는 지금 1,900포인트대에서 계속 지금 몇 프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업체들 대부분은 지금 BYD, 그러니까 BDI와 연결되는 그런 이제 벌크선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만약 컨테이너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HMM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뭐 SK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는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그 회사 규모가 그렇게 아직 시가총액이 1,000억대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쏠림으로도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오늘 뭐 강세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관련된 해운 업체들은 뭐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방산 관련된 업체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산 관련돼서는 2분기 실적이 계속 지금 수주가 이어지면서 그 수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뭐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5% 그리고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지금 2% 정도 상승할 만큼 전반적으로 방산 관련된 부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좀 전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네이버 관련된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웹툰주들이 강한데요. 뭐 대표적으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 지금 12%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폭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웹툰 관련주들은 장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목들까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짜고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종민 소장님의 핵심 키포인트 뭘까요? 저는 화장품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화장품주에 대해서 지금 K뷰티 컨퍼런스 분위기가 계속 좀 연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분위기에 따라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고요. 2분기 때 실적 기대감도 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에 조금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임순재 소장님의 키포인트는요? 네, 오늘 뭐 미국 대선 토론이 개최가 되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은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출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섹터,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음식용 화장품, 여기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이제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 중심으로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수출 기반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쨌든 짧게 저희가 좀 트레이딩하면서 대응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어제 이데일리의 파이널샷 프로그램 오후 마감 방송에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을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서현이화를 골라주셨는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이나 평가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도의 현대차의 인도 IPO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하셨다면 22,200원에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25,000원으로 일단 1차적인 눈높이 잡아봤습니다. 자, 서현이와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보합권 수준이어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현이와 그래도 지난주부터 해서 현대차 IPO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차트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현이와의 흐름 오늘 좀 쉬고 있을 때 공략을 할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이화 시초가 공략주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 오늘 시세를 잘 분출할 수 있을 충분한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종목 오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STX 그린로지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 최근에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 흐름 좋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목되고 있는 모멘텀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해운업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글로벌 해상 운임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들로 보았을 때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운임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오르고 있고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벌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궤를 달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해상 운임을 통째로 묶어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STX 그린로지스의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가 전 고점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고 난다라고 하면은 돌파를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최근에 해운주들 함께 힘을 받으면서 특히 더 주가 상승 탄력이 좋은데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10% 넘게. 가격 전략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시점에서 적극 매수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원래는 제가 매수가를 장전에만 해도 15,500원 정도 전 고점 부근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거의 가격이 도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새롭게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상승했던 레벨업했던 구간 하단 부근인 11,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 목표가 한 번 더 높여서 18,000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 시장에서 시세 잘 분출할 수 있을 종목으로 STX 그린로지스를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체크해드리고 오후장에 또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주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전략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돈이 되는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두 인사의 코멘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LG화학의 신학철 CEO가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첫 번째 코멘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잠시 후 30분 뒤부터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전현직 대통령의 TV 토론회인데 주목받고 있는 게 청중이나 준비 자료 없이 펜과 종이, 물만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 역시나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코멘트만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예, 그 신학철 이제 LG화학 CEO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공화당의 그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그건 너무나 낙관적인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그 LG화학은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랑 완전히 무관한 기업은 아니지만 양극재도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계획을 갖다가 수년 사이에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IRA랑 밀접한 기업은 LG화학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G화학이 이제 원래는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의 하나의 부서였다가 한 3년 전에 이제 분사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이렇게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LG화학의 주주들은 나는 LG화학이 갖고 있던 2차 전지의 셀을 갖다가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것이고 그 2차 전지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뭐 투자했는데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은 이건 우리나라 지주사의 어떤 디스카운팅 요인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LG화학 자체 주가에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당시 많은 주주들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반대를 표명했지만 결국 LG그룹은 LG화학의 대주주 LG그룹은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는데 강행한 결과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8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라면 우리나라 이제 공시규정과 재무제표의 규정상 50%가 넘으면 단일 재무제표를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LG에너지솔루션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공시를 하고 하지만 주요 특히 분기보고서 같은 정기보고서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보고서를 그대로 LG화학에 반영하는 단일 재무제표를 반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만큼이나 그 IR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시 이제 아까 신학철 대표의 이제 워딩으로 말씀을 돌아간다면 신학철 대표가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데 종종 이제 해외 유수의 언론과 이제 그 신학철 대표뿐만 아니라 유수의 우리나라 CEO들이 해외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다시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주주들이 알게 되는데 신학철 대표가 아까 말씀 배경에 따라서 이제 IR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IR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전망을 이제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또다시 재선한다면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IRA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다면 IRA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고 증권가의 전망은 사실 불안한 어떤 투자가들의 그 심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자가 질문했더니 신학철 대표가 설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라도 IR의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그 분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의 분석들을 보게 된다면 두 후보자의 공통적인 부분,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트럼프 쪽에서는 완전 좀 반대의 진영에 서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 첨예한 어떤 그 갈림길과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네. 정부가 민간과 이런 사업에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자율시장을 좀 추구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민주당은 아니 그러다가 이제 약자들이 계속 가난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맥락으로 강력하게 언제나 이제 그 정권이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은 IR을 반대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근본적으로 어떤 것도 반대하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실은 이제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수 집단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발간한 책이 있는데 보수의 약속이라고 해서 한 9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책에 뭐라고 천명돼 있냐면 IRA 자체의 어떤 취지는 우리도 동감한다. 하지만 IRA를 통해서 IRA에 관련된 몇몇의 정치인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식에 대한 IRA는 우리는 이제 그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IRA를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영철 그 대표가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지라도 사실은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한 것과는 공화당의 싱크탱크에서 발간한 책자하고는 아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에너지 환경 특별 보좌관을 지낸 이제 뱅크스라는 이제 분이 와서 한국 언론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똑같은 이제 이슈를 다뤘는데 동일한 기조를 얘기했습니다. IRA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하는데 뭐 아시지만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IRA는 법으로 A가 액트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법을 폐기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상하원을 다 장악하겠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지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행령과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IRA를 지금의 IRA를 최대한 영향력 갖다 축소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신 대표의 어떤 발언과 공화당 인사들의 어떤 시각과 발언과는 상당한 이 격차가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전면 수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2차 전지 시장에도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거의 공화당 이제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지만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작년 7월에 선거운동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본인이 다시 백악관에 재입성을 한다면 내연 기관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가 계급장을 떼고 내연 기관차를 붙는다면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가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전기차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자체와 시황 전체가 내리막길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나마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적인 지원인데 보조금은 당연히 폐지될 것이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다시 입성한다면 내연 기관차를 2030년, 2035년에 걸쳐서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법안을 나는 폐기하겠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가장 최종적인 이제 수요처를 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지지대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IRA 법안의 그 전면적인 개편도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장려한다라고 한다면은 내연기관차 입장에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전기차 입장 날벼락을 맞은 것이기 네. 때문에 전기차 업종 관련된 2차 전지 생태계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대선 토론회에서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너무나도 근소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갈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2차 전지 전기차 생태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이야기 오고 갈지 저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의 발언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 발언 확인해 보시죠. 네, 노벨 경제학자의 수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다면 관세를 부과하게 돼 그러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코멘트입니다. 오늘 TV 토론이 있어서 그런지 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를 두 가지를 꼽아 오셨습니다. 우선 뭐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무역 장벽에 대한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선 중국 관세 한 60% 이상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처음에 이제 그 초임으로 이렇게 대통령 당선이 됐을 네. 때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중국에다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압박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무역 분쟁이다, WTO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그 중국이 사실은 이제 수출로 사실 먹고 사는 국가인데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니까 관세 말고 다른 차원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 일단 바이오 액트, 바이오 이제 생물 이제 보호 안보 법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갖다가 억제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반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벌써 머릿속에서 많이 이제 희미해지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가 얼마냐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요? 예, 예. 그 100만 명이라는 거는 사실 6.25 전쟁을 생각해보면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최우방 국가였던 미국이 와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미국 군인들뿐만 아니라 유엔의 참전군이 많이 죽었지만 유엔의 참전군을 비롯한 모든 군인이 죽은 숫자보다 그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에 있는 민심이 중국을 너무나 싫어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중국을 좋아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중국 갖다가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은 일관된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관세를 갖다가 해서 이제 자기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지금의 관세를 높여서 60%까지 하겠다라고 또 이제 천명을 했어요. 천명을 하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유수의 이제 경제학자들, 이건 뭐 굳이 경제학 박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게 관세가 높아지면 그대로 온전히 중국산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일상에서 그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것들을 네. 사실은 그분들이 지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까 봐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걸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약간 아이러니한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또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처음 출범하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본인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IRA고 네. IRA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법안이 뭐냐면 인프라 이제 지원 법안이라고 IIA JE라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한 1조 달러가 넘는 법안인데 그거를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실현을 했어요. 실현을 할 당시만 해도 그 로렌 서머스라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하버드 총장을 지낸 역시 이분도 경제학 박사이고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계속 지적한 게 무엇이냐면 그거 그대로 너네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미국 정책을 갖다 그 경제를 부양하다가 인플레이션 생긴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그 파월 의장이나 무시했거든요. 무시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시청자분들도 다 고통을 겪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의 이제 서두에 그 말씀드린 경제학 박사들이 경제학 수상자들이 야 트럼프 너가 이제 60% 관세를 추가로 매기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져가지고 사실은 어쩌면 7월이나 올 늦어도 12월쯤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이 온데간데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의 생필품이 올라가게 되고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의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고통이 수반되는데 인플레이션 올리려고 하는 관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이 예민한 시기에 그분들이 이건 우리가 반드시 얘기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성인으로서 이제 천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앙은행이라던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물가와 고용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죠. 뭐 대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표심이 가장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물가가 미국이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멘트를 들고 오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가장 부분이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금리 같은 경우 한 5.5%고 네. 우리나라는 3.5% 정도인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시청하신 분들 다 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집을 담보로 이제 이자를 갖다 빌릴 때 네. 우리가 신용대출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내려간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만약에 관세를 본인의 공연대로 60% 중국산 물품에 대한 6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다시 재점화한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재점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페드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습니까? 인하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또 다른 어떤 연관 관계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투자 관점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제 수요 공급 관점에서 주식 시장에서 그 공급이 돈이 많이 풀리니까 공급이 많아집니다.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한 재화를 두고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재화에 대한 가격이 높아진다. 이걸 주식 시장에서는 멀티플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멀티플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만약 관세가 올라가고
금리가 다시 내려가지 못한다면 멀티플이 사실은 하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얘기했던 지금 S&P가 5,500 뭐 올해 연말에는 뭐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몇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갖다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이죠.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를 앞두고 오늘 첫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15분 뒤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시장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이벤트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좀 다뤄준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개장하고 이제 45분 정도 지나갔는데 뭐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오늘 뭐 특별한 방향성은 좀 보이진 않고 있어요. 어떻게 또 오늘 마무리해야 할지 오후장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출발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별한 움직임보다는 기존의 이제 뭐 반도체 섹터 그리고 뭐 자동차 섹터, 특히나 시장이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다소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대형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6월 한 달이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의 움직임은 좀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중소형 종목들의 흐름이 좀 더 좋고요. 지수는 보합이지만 지금 상승 종목 수도 많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후장까지도 관망의 장세가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희 상반기 마무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네, 5월에서 6월로 이어지는 2분기 마무리 2분기 동안에는 사실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힘이 너무나 흐름 좋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오늘 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의미를 좀 찾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 섹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엔터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가 지금 6%대 강세, 그리고 JYP 엔터, 하이브 같은 종목들도 지금 2에서 3%대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랜만에 좀 엔터주들의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낮은 기저에 대한 부담이 해소됐고요. 그리고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동반하면서 충분히 빠질 대로 빠졌다. 충분히 좀 낮아진 가격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일부 종목들은 2, 3거래일 전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SM이라든지 하이브, JYP 엔터 같은 종목들은 상승기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높여져 가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그에 대한 수급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해운주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CFI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이에 대한 부분이 올 초 대비해서 3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대형주인 HMM 같은 종목들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못했고요. 오늘은 오히려 HMM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중소형 종목들, 중소형 해운주들, STX, 그린로지스트,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이 등락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흐름을 7월에는 좀 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다소 좀 완화되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가운데서 그간 낙폭이 과대했었던 종목들 그리고 소외됐었던 섹터들의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그에 대한 부분이 활기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또 마지막에 그 의료 AI 관련된 종목도 긍정적으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도 오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일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상반기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특별 강연회 하반기 증시 전망 대전략을 알려드리는 무료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데일리 전문가들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반기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